안녕하십니까? 다가올 일요일 부활절을 앞두고 부산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기독교 신도가 모이는 날인데 지난주 일요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부산 지역 교회 10곳 중 4곳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의 개신교 교회는 모두 1,756곳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 일요 예배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달 8일 부산 전체 교회의 25%인 449곳에서 일요 예배를 강행한 이후 그 수가 점점 늘더니 지난 일요일엔 716곳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76곳 중 35%가 넘는 27곳이 지난주 일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전체 개신교 신도 숫자는 4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반면 불교계와 천주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행사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는 부활절 미사도 온라인으로 거행합니다.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2주, 3주 정도만 더 참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 성도들에게 권해주시고 조금 지켜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종교적 신념만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다며 의학적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감염 자체를 막아내는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과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산에는 기장군에 주소를 둔 20대 미국 유학생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확진 환자 수가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시 내 중3과 고3 학생들이 오늘 온라인 개학과 함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연결 장애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학교의 표정과 온라인 수업 상황을 정세민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세 차례 연기됐던 개학이 마침내 온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3과 고3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개학을 통해 학생들은 39일 만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없이 텅 빈 교실에서 개학 첫날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밝은 표정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연습을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조종례를 이미 다 실시간 화상을 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개학에 참여한 학생은 중3이 23,320여 명, 고3이 25,700여 명, 첫날 출석률은 99%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수업과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 수업에서 당초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EBS를 활용한 원격 수업에서는 인터넷 연결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시청하게 했을 경우 학생들이 EBS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용량이 아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전산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 학생들이 하루 6시간 이상을 모니터를 통해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수업 집중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전체 학교와 전 학년으로 수업이 확대될 경우 각 가정의 단말기와 교사들의 컨텐츠 확보도 조속히 풀어야 할 고민거리입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맞게 된 온라인 개학입니다. 새로운 교육 실험인 만큼 시행 초기의 부작용과 학생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사하구의 한 하수도 공사장에서 맨홀에 들어간 작업자 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50, 60대 중국 교포들이었는데요.
먼저 들어간 동료가 나오지 않자 다른 2명이 구하러 들어갔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사다리가 펼쳐진 좁은 맨홀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힘겹게 구조 작업을 합니다. 밖에서는 서둘러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사하구의 한 하수도 공사장에서 깊이 4m, 지름 0.8m 맨홀에서 작업하던 59살 A씨 등 3명이 가스에 질식돼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면서 사고 발생 40분 만에 3명을 구조했습니다. 쓰러진 3명은 중국 교포.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작업자 5명이 있었지만 이들 외 2명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난을 방송에 넣어가지고 발로를 갖고 왔고 당황하기 전까지는 깜짝 놀라가지고 느끼지 못했어요. A씨 등은 처음엔 1명이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자 나머지 2명이 확인 또는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작업했어. 자기 둘러도 전화기 없으니까 저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고 현장인 맨홀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도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7월엔 수영구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 신항에서 화물선이 컨테이너 크레인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중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과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정작 항만 내부에는 속도 제한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규제는 없었습니다.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부산 신항만 15만 톤급 대형 화물선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진입하더니 굉음을 내며 부두에 설치된 1000톤짜리 대형 크레인과 충돌합니다. 선석 인근에 진입할 당시 화물선의 속도는 6노트 이상, 일반적인 정박 속도보다 2~3배 빨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후 선장과 도선사는 해경에 선박 후진이 안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 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는 불과 1년 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선이 정박해 있던 또 다른 상선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북 컨테이너 부두로 들어오던 홍콩 국적 5만 톤급 상선이 타력 제어를 못하고 정박한 배와 충돌했습니다. 급히 닷까지 내리며 3.4노트까지 속도를 줄였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제동 장치가 없는 선박들은 이처럼 기계 결함을 일으키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신항만에는 속도 규제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기준조차 없습니다. 항만 출입구와 가덕도 인근에서만 최고 12노트로 속도를 제한할 뿐입니다. 가덕수로 쪽만 지금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항만 내에서는 따로 네. 뭐 제한 속도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설정돼 있는 건 없어요. 전문가들은 기계 결함뿐 아니라 변덕스런 바다 기상의 특성상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간별로 규정 속도를 정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선사들이 그리 할 것이거든요. 해경은 사고 선박의 선장과 도선사, 조타수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CCTV와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부산에서도 실시됩니다.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신분증 외에 마스크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입구에는 체온 측정기가 비치돼 있고 투표 사무원들은 안면 보호 장구로 중무장했습니다. 부산 지역 205곳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입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투표소 위치는 포털 사이트에 현재 위치를 입력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는 곳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닐 경우 이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부산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의 부산 사전 투표율은 9.83%로 전국 꼴찌였고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선관위 설문조사에서 적극 투표 의지가 예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신분증 외에 마스크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소 오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 오시면 선거인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 점검에서 투표 사무원들이 안면 보호 장구로 인한 시야 방해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내일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굴곡 있잖아요. 써보시면은 한 5분만 쓰고 있어도 눈앞이 엄청 침침해지고 시야가 엄청 안 좋아요.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선거인 수가 295만 8,2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대 총선에 비해 5,329명 늘어난 것으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 18세 유권자 3만 1,445명이 포함됐습니다. 남녀 비율은 48.6대 51.4%, 연령별로는 50대가 19.5%로 가장 많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과 관련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자경단 주홍글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주홍글 씨의 운영진들이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거나 활동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신원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경단 주홍글 씨에는 N번방 관련 혐의자로 지목된 200여 명의 범죄 정황과 신상 정보들이 공개돼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70대 부부가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화재 초기 출입구에 설치해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가 지역 총선 후보자 53명에게 10가지 의제를 뽑아 정책 반영 등을 요구한 결과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답변한 후보 모두가 수용한 의제는 감염 전문병원 설치와 도시경관 공공성 확립, 공직선거법 개정 등 3개였고 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 국회 결의안 채택이 수용률 81%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